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의 추월차선 이런 거 읽어봤자 남는 거 없어요. 안녕하세요. 군생활 11년을 마치고 10억 자산가가 된 투자하는 김상사입니다. 재테크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미 성공하신 부자분들은 이 책을 보고 저 책을 보고 따라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말씀에는 큰 함정이 있어요. 그분들 성향 자체가 이미 공부한 걸 알고 있고 다른 분들도 당연히 이런 방법으로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 최근 사람으로 따지면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까지 선천적으로 책을 좋아하고 책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성공하신 분들도 책을 보고 공부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거고, 저희 같은 사람은 인위적으로 그걸 따라가야지 0.1%라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남성분들이 인생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시기는 군 복무 중이라고 해요. 근데 군대에서 그 많은 책을 읽고 한 2, 3년 뒤에 물어보면은 정작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거의 못해요. 군 시절에 책 좀 읽었다는 분들 혹시 그때 읽었던 책들 다 기억나나요? 책을 읽는 행위가 뇌를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뇌에 기억하는 행동이랑은 거리가 조금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어떻게 했죠? 교과서나 교재를 보고 선생님의 수업한 걸 듣고 밑줄을 치거나 필기를 했죠. 그리고 집에 가서 그 필기한 거 위주로 공부를 했고, 이거는 이제 정답을 맞추기 위한 공부였죠. 시험을 위한, 그리고 주입식 교육으로 효과적인 공부 방법인데, 재테크 공부는 이런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정답을 맞추는 공부가 아니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공부예요. 재테크 공부는 정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정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식이 정답일 수 있고, 주식 중에서도 한국 주식이 정답인 사람이 있고 미국 주식이 정답인 사람도 있고, 또 그 안에서도 가치주나 이런 단타 트레이닝이 정답인 사람이 있고 우량주나 배당주가 정답인 사람도 있어요. 그 정답을, 자신한테 맞는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이해하고 활용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학창 시절에 이런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부의 추월차선,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정말 좋은 책이죠. 근데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을 했는데 읽고 그걸로 끝이에요. 뭐 변화도 없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이 없는 거죠. 먼저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공부하는 방법은 이 책을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거인의 노트라는 책 116페이지부터 131페이지를 먼저 보고 앞에서부터 보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116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책을 읽고 형광펜으로 줄 좀 치고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 읽은 내용을 그냥 메모지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을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책을 보지 않고 20분 정도 읽은 내용을 그냥 적어보는 거죠.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을 꺼내서 메모장에 적고, 그리고 자신이 20분 간격으로 적었던 내용을 거기에 덮어 씌우는 거죠. 자, 이렇게 책을 정리하면 나중에 뭐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에 볼 때 이 메모한 부분 한 5분에서 10분만 봐도 책을 다시 읽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블로그나 독서 카페 같은데 그 책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일종의 독후감이죠. 책을 읽는 거는 뇌로 정보가 일단 들어가고 그 뇌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하죠. 그 다음에 뇌에 있는 내용을 글로 쓰면서 다시 출력이 돼요. 자, 이 상태가 되면은 뇌에 그 오랜 기억으로 남을 수가 있고, 혹시 잊어버렸을 때 그 메모한 것만 다시 봐도 기존에 있던 기억을 다시 끌어올 수가 있죠. 이렇지 않으면 그냥 책만 읽었다? 그냥 입력만 했으면은 활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여기서 추가로 뭐 독서 모임이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해 얘기를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다시 한번 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꺼내놓고 상대방의 지식도 자기 지식에 얹어가면서 지식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자, 이런 건 위인전에도 정말 많이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벤저민 프랭클린,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글쓰기를 좋아했고 누군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의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세종대왕님 책 읽기로 아주 유명했죠. 책을 읽고 오죽했으면 책 읽다가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그 책을 다 빼앗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는
그 조선 왕들이 싫어했던 경연을 정말 주도적으로 해서 신하들이 오히려 싫어할 정도로 토론에 열정을 보였죠. 저도 지금 하는 유튜버나 블로그 이전에 예전 블로그는 현재 비공개 상태인데 글이 1270개가 있어요. 내용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독서에 대한 리뷰도 있고 투자할 때 이걸 왜 샀는지도 기록해두고 팔았을 때 이걸 왜 팔았는지도 기록을 해둬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때 지식 레벨과 지금 지식 레벨의 차이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말 폭락장을 맞아서 이 주식을 팔아야 된다 했을 때 그 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게 내가 지금 분위기에 휩쓸려서 파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가치가 떨어져서 파는 건지 살 때의 마음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되죠. 저도 처음에 이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책을 읽고 소비한 것도 많고 분명히 그 전에 읽었던 책에서는 반대되는 내용이었는데 이벤트성 책에서 나온 내용만 보고서는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경우도 꽤 많아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그 책을 내 걸로 만들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봐야 되죠. 자, 그리고 자매품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 저거 읽고 이것도 한번 읽고 그냥 책을 읽고 메모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블로그에 한번 글을 써봐요. 자, 이거에 공부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예요. 보통 성공하신 분들이 이거를 모두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들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이것도 잘 몰라가지고 헛발질한 게 정말 많아요. 100% 똑같이 책에 나온 걸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한 2, 3주 정도 해보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좀 변형해 가고 정말 이건 불필요하다는 거는 빼버리면 돼요. 한번 책을 읽고 따라해 보세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